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떻게 이걸 해소하시나요?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실 겁니다. 수많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있지만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먹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달달한 케이크를 드시기도 하고요. 커피를 드시기도 하고 술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고기를 먹는 분도 계시고 여하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먹는 거죠. 그런데 이런 먹을거리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고열량 음식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먹고 싶은 걸 먹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살찌는데 이제 어제 막 달리기 열심히 했는데 이걸 또 먹으면 완전 도루묵인데 라든가 아니면 몇 주 뒤에 마라톤 대회 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런 고열량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호주에 있는 가반의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힌트를 가지고 왔다는 걸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스트레스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단기 스트레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기 스트레스입니다. 장기 스트레스를 다른 이름으로는 만성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만성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가 밝혀내려고 했던 건요. 단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고열량 음식을 먹는 것과 만성 스트레스 상황일 때 고열량 음식을 먹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 과정을 제가 다 이야기 드리면 좀 지루하실 테니까요. 깔끔하게 결론만 이야기 드릴게요. 단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열량 음식을 먹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었고요. 사실 건강에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먹고 나서도요. 맛있는 음식, 고열량 음식을 먹는 거를 포만감을 느끼고 난 이후에는 잘 먹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고열량 음식을 먹을 경우에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고열량 음식으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된 상황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고열량 음식을 먹도록 우리의 두뇌가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도를 한다기보다는요. 포만감을 느끼는 그 부분이 차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에 놓이신 분은요. 일종의 우리가 이런 걸 기분 전환용 음식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힐링 푸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기분 전환용 음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게 됩니다. 자, 이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가 계속 기분 전환용 음식을 먹는 이유가요. 고열량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이상 과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뇌의 일부분, 측생줄기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좀 다르게 본다면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의 두뇌가 구조적으로 조금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요. 달달한 음식이나 먹고 싶은 고열량 음식을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면요.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달달한 뭔가를 먹어도요. 우리의 뇌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열량 음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적절량 이상의 기분 전환용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고 이거는 비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체중이 좀 많았던 사람으로서요.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늘어난 체중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맛있는 걸 먹었는데 계속해서 먹게 되는 그렇게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요. 체중이 늘어났다는 그 사실도 새로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비만이었던 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죠. 또 만성 스트레스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살이 빠지지 않게 되면 더더욱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고 이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만성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부르고 또 비만이 비만을 또다시 부르는 정말 이 악순환의 고리들이 끊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건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고 비방은 비방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사회에 어떤 나쁜 행동을 하면 언젠간 사회가 나를 벌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저에게 해를 가합니다. 한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딱 방향을 잘못하게 되면 마치 나선
그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점점점 이게 커지고요. 커지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비만이신 분들이 물론 선천적으로 그런 분도 계시지만 후천적인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뭔가 조그만 시발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거기서 조금 커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도저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커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거나 이 악순환의 고리가 커진 경우라면, 이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게 간단하면서 쉬운 건 아니죠. 간단하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냥 그 행동을 멈추고 고통을 잠시 감내하고 견뎌내는 겁니다. 다른 어떤 무언가가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 줄 거다. 그거 고통을 경감해 줄 거다. 예를 들어서 비만이신 분들은 약을 드신다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선이 크면 클수록 회전하는 힘도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버텨야 되는 힘도 더 강해져야 됩니다.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힘이 동시에 필요해요. 우선은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버팁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외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내실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내실이라고 한다면 기본이 되는 게 심폐 기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간 이런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버티는 신체의 힘도 필요합니다. 근력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도. 그래서 달리기도 좋고 다른 운동도 좋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이런 힘을 키울 수 있는 운동 같은 것들을 하셔야 돼요. 외형적인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강해지는 운동을 선택하셔서 좀 해야 됩니다. 그 운동 자체가 막 재밌다, 즐겁다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실이 강해지는 그런 운동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좀 강해져야 돼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독서라든지 글쓰기 같은 걸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독서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고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하다 보면 가끔 어떤 사기 스킬이라고 불리는 그런 스킬들이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기 스킬이 바로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이기는 스킬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서를 완성하는 것이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책도 보면요, 결국에는 글쓰기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어떤 책을 미친 듯이 독파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 전문가는 사실 그 책을 쓴 사람이죠. 그만큼 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여러분들이 끝없이 무언가를 먹고 싶은 충동이 드신다면요, 지금 당장 어떤 운동이든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기 추천드리니까 지금 당장 달리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달리기를 하시면서 자신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시고요. 또 뭔가를 달성하는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건데요. 그런 것들을 글로 옮기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점점 이 나선의 방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긍정적 방향에서 나선이 조금씩 회전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꾸준하게 달리고 계속 생각하고 글을 쓰고 또 달리고 하다 보면요, 이 긍정의 나선은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점 커지고 빨라지게 되고 언젠가는요, 부정의 순환고리가 아닌 긍정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지실 거예요. 달리기를 하면요, 몸이 튼튼해지고 마음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내게 되고 마음이 더 가볍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 할 때 또 즐겁게 달리게 되고요. 그러면 몸과 마음도 더 건강해지죠. 또 몸이 건강해지면 또 달리기를 더 즐겁게 달릴 수 있게 되고, 예전에는 엄두도 못 내던 그런 거리를 달리시거나 더 빠른 속도로 달리시게 됩니다. 아니면 거리나 속도는 같더라도 달리기에서 얻는 즐거움 자체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 또 몸이 또 건강해지고, 이런 긍정의 순환고리는요, 점점점 커지게 되고 가속도가 붙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성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거는 그냥 두어서는 안 돼요. 만성 스트레스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 드렸던 연구 결과가 아니라 다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스트레스보다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스트레스가 짧은 단기적인 스트레스고 잘 넘어가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누적되어서 만성 스트레스가 되었을 때는 정말 굉장히 건강에 큰 문제를 준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만성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분명히 바뀌어야 되겠죠. 하지만 한 번에 그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첫날 1분 달리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꾸준히 달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젠가는 긍정으로 가득 찬 여러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유런에도 실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지금부터 천천히라도 괜찮습니다. 절대 빠를 필요는 없어요. 빠르다고 해서 스트레스 해소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달리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거니까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달리기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